바닷물이 마를 일은 없으니까 이별할 리가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랑 노래인데 이 작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나는 좀 다른 의미로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눈물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봤는데 이때가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쓴 뒤에 택시를 타고 택시에서 이 노래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마치 이제 작가의 숙명을 허공에서 저 위에서 아주 거대한 칼이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그 중압감. 근데 말하자면 초고를 끝내면 이제 내가 이 소설과 작별을 하나 싶지만 사실은 결국은 작별이 되지 않고 그래 한 이제 후반부쯤에 남편과의 대화에서 내가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고 힘든데도 그래서 출산을 꺼렸는데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게 됐느냐 요걸 전하는데 이 남편분이 문학평론가시잖아요. 네. 표현이 대단합니다.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름에 수박이 얼마나 달아 봄에 참외도 있고 아이한테 빗소리도 눈 오는 풍경도 이 소리도 다 들려주고 싶지 않아? 이제 이 얘기를 했던 남편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전에 없이 많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요새 저희가 좀 종이책 시장이 많이 불황이어서 좀 고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경사가 생겨서 퀵을 불러서 왔어요. 저 파주 그쪽 물류센터에서부터 풀자마자 고객님들 줄 서 있다가 다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자, 홍 기자님, 이 출판 시장이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한강 작가 수상으로 인해서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팔리고 있고 정말 서점 열리기 전부터 오픈런이라는 것까지 지금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노벨문학상 받을 때 해외 외신에서 아니 한국률 굉장히 이 문맹률 그러니까 다 문자 습득률을 98%나 되면서 책은 많이 안 팔리면서 노벨 문학상을 바래 이런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계기로 정말 앞으로 계속 좀 열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주말에 이제 기자들이 이 파주 출판단지 가봤더니 지금 뭐 작별하지 않는다, 히라버 시간, 흰, 뭐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굉장히 많이 다 재판들이 다시 다 인쇄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주말을 반납하고 뭐 인쇄소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다 나와서 즐겁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수상 직후부터 지금까지 교보문고와 예스24를 통해서 팔린 부수를 보니까 한 53만 부, 50만 부가 넘어요. 50만 그리고 부요? 네, 지난 주말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작별하지 않는다와 그 흰을 낸 그 이제 문학가 지성사만 봐도 여기서 한 21만 부가 인쇄가 됐고 또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했던 창작가 비평에서도 10만 부를 급하게 찍었다고 그래요. 요것만 해도 또 한 30만 부잖아요. 요즘에 만 부 넘긴 책도 굉장히 흔치 그렇죠. 않은데. 이렇게 해서 정말 100만 부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기사 본 것 중에 아이들이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몰라서 이상한 뜻으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독서 열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부모들도 뭐 자녀 글쓰기 학원에 등록시키려고 뭐 줄을 섰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조선시대에도 자녀 교육 우리나라 대단했고요. 지금도 그 자녀 교육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녀 교육들, 똑똑한 아이 키우는 법 이런 책들에 공통적으로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책을 많이 읽어라가 항상 1순위였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이 변하다 보니 아이들이 흔히 우리가 패드라고 불리는 그런 영상에 의존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참 많았는데 이번 수상 덕분에 다시 한번 책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빠른 사교육 시장에서는 벌써 논술학원에서요. 한강처럼 글 쓰는 법 이런 특강을 열기도 하고요. 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이제 책을 읽는 곳에 좀 더 가까이 하려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야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에도요. 한강 작가의 책이 전시된 곳에 정말 줄이 길게 늘어섰다고 하는데 이것이 반짝 인기가 아니라 어떤 책 읽는 붐이 장기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품귀 대란이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중고책에서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중고책도 가격이 올라요? 저도 어제 집에 있었던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 책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 지금 소년이 온다 같은 책은요. 중고 사이트에서 30만 원에 30만 원이요? 네, 지금 사고 싶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 심지어 저자 서명본은 이제 40만 원에도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당분간 이 열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튜브나 SNS 쇼츠 보지 마시고 독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되고요. 어쨌든 이 한강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강 씨가 이 들었던 뭐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도
역주행해서 음원 차트에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바다가 이렇게 다 마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막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네, 노래 굉장히 좋은데 자, 홍 기자님이 어떤 노래길래 한강 작가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 노래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악뮤라고 하죠. 악동 뮤지션의 노래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이 제목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노래인데 시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마지막 가사에서 눈물이 났다는 건데 이건 이제 사실 말하자면 너랑 헤어졌지만 내가 이별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이 작가가 가장 좋아했다는 그 가사가 마지막에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라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바닷물이 마를 일은 없으니까 이별할 리가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랑 노래인데 이 작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나는 좀 다른 의미로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눈물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봤는데 이때가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쓴 뒤에 택시를 타고 택시에서 이 노래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마치 이제 작가의 숙명을 허공에서 저 위에서 아주 거대한 칼이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그 중압감. 근데 말하자면 초고를 끝내면 이제 내가 이 소설과 작별을 하나 싶지만 사실은 결국은 작별이 되지 않고 이게 이제 제주 4.3 사건을 다룬 건데 결국은 내가 이 어떤 문학, 역사를 다 끌어안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작가적 숙명을 느끼면서 또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나 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알게 되면서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실제로 듣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음원 차트에서 쑥쑥쑥 순위가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홍 작가님 굉장히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제가 감성적이라기보다 이 한강 작가의 글을 읽으면 같이 깊게 공감하면서 좀 더 깊이 사유하게 하는 힘을 작가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한강 작가의 책 구절 하나하나도 굉장히 네티즌들이 유심히 보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출산을 망설이던 이 작가가요. 이거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게 된 일화가 적혀 있다고 해서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단편 소설이에요. 침묵인데 이게 이제 2000년에 문학동네 그 여름호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그때 이걸 보면서 그때는 한강 작가를 알았다기보다 제가 좋아하던 이제 윤대영이라는 소설가가 작가가 이 한강을 만나서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 단편 소설도 실렸던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나의 어머니는 5아이를 출산했다로 시작을 해요. 근데 첫째, 둘째, 연년생으로 나온 첫째, 둘째가 다 사망을 했고 말하자면은 이 한강 작가는 나를 넷째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들, 딸, 아들 이렇게 3명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얘기로 시작을 해서 본인이 왜 임신을 꺼렸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상황은 지금 작가가 자전적 소설인데 임신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말하자면은 뭐 그 시장에 가서 과일 주세요 그러면 아주 제일 크고 예쁘고 상처 없는 걸 골라주시고 임산부용 스타킹을 사러가도 아이고 허리가 너무 아프죠 이렇게 공감해주는 모든 세상의 여성들과 동지가 되면서 내가 엄마가 되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한 이제 후반부쯤에 남편과의 대화에서 내가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고 힘든데도 그래서 출산을 꺼렸는데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게 됐느냐 요걸 전하는데 이 남편분이 문학평론가시잖아요. 표현이 대단합니다.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름에 수박이 얼마나 달아 봄에 참외도 있고 아이한테 빗소리도 눈 오는 풍경도 이 소리도 다 들려주고 싶지 않아? 이제 이 얘기를 했던 남편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아이를 낳지 않으려던 사람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게 사실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요거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게 또 최근에 말하자면은 한강 파고들기에서 이 문구들 남편과의 대화 문학적인 대화를 보면서 와 부부 대화가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지금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2000년이 아니라 2024년 오늘 정말 저출산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겁내시지 마시고 또
그때 한강 작가가 결심하셨듯이 다들 또 그런 결심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 개인적 그렇네요. 생각입니다. 예. 문학 부분 또 이런 대화를 나눈다. 저도 한번 배워야겠는데 일단 장가희 기자, 한강 작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있는데 모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주고 뭐 기념관, 문학관 건립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한강 작가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이번 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작가가 만약에 동의를 해준다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거나 교수로 초빙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또 문학관도 건립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이제 한강 작가 출신 학교인 만큼 이 한강 작가와 관련된 또 학술 대회 등을 만들어서 좀 더 널리 학교를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